Hello everyone. 여러분 반가워요. 천하균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6강 문화의 개념적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가와 문화는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과거에 여가가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는 사회에 미치는 여가의 효과가 그다지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광의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여가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크고 중요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가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이해와 그 고찰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큰 의미를 갖게 되고 또 그 사회 문화적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여가의 효과도 또 많은 상호 관계, 상호 연계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화와 문명은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특정 사회에서 태어나고 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특정 사회가 규정하고 또 만들어내는 그 문화의 틀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적인 어떤 소양 안에서 인간은 자라나기 때문에 그 구성원으로서 사회화되어 가고 또 그 문화 내에서 역할에 자동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 또 자신에 대한 인식 즉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 가면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회란 문화가 있는 사회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문화가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고 또 학습을 시키고 또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라는 관념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자, 그러면 문화의 어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자연적인 것은 문화가 아닙니다. 자연은 문화가 아니에요. 자연적인 것을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경작하고 개간하고 즉 일구고 가꾼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라틴어 컬처에서부터 문화의 어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래 밭을 갈아서 경작한다 라는 의미에서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노동해서 수확을 하는 그런 의미, 그런 뜻이 바로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문화적 의미, 어원적 의미는 자연의,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가미가 돼야, 인공이 가미가 돼야 되는 거죠. 인간에 의해서 이룩되는 것이죠. 또 발전이 되는 것이에요. 즉 문화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연, 즉 자연 그 상태, 주어진 그 상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간이 후천적으로 그걸 만들고 학습해 가는 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명, civilization인데, 문명은 뭐냐? 이 문화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문화는 그 동시대의 어느 사회가 서로 같은 행동 양식, 행동 방식을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여기에다가 보다 의미가 큰 어떤 신분적 의미와 지역적 의미가 포함된 것을 우리는 문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명은 라틴어 시비스에서 파생이 되어 있는데요. 야만인 상태와 같은 대중보다 낮은 상태와 구별되는 어떤 특정한 자질들을 구현하는 집합체, 이런 상태를 기술하는 용어다. 이게 바로 문명이 되겠습니다. 자, 문명은 따라서 도시의 산물로서 여러가지 문화들이 복합적으로 발전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유롭고 보편적인 도시적이고 물질적이고 또한 기술적인 그런 특징들을 문명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화의 정의와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화의 먼저 개념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문화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광의에서는 자연과 대비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인공 또는 어떤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문화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활동과 그 산물, 그리고 그 산물의 생산과 또 소비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제도나 관행, 태도, 이런 것들의 전부나 또는 삶의 방식, 모든 것들을 넓은 의미에서 문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다 좁은 의미에서 문화는 근대에 들어와서 뚜렷하게 제도화된 어떤 특수한 영역인 문학이나 예술, 과학, 종교와 같은 제도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문화,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문학 또는 예술 활동, 제도, 이런 것들을 한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협의의 문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다양한 문화의 개념들을 몇 가지로 우리가 카테고리, 즉 범주화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총체적 생활 양식이다. 이런 관점에서 문화의 개념은 한 사회 집단의 생활 양식, 생활 방식,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생활 모습, 형태, 이런 것을 문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념론적 관점에서의 문화 개념입니다. 관념론적 관점에서는 그 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제외한 주관적인 측면만을 문화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문화는 사람의 행위와 구체적인 사물 그 자체가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모형이고 또 구체적인 현상으로부터 추출된 추상의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관념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적 산물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자, 문화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의 특정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나 또는 사회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가장 유리하고 또 유익하고 가장 효과적인 생활 양식을 형성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그 부족이나 민족이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루어 나가는 그들의 어떤 삶의 지혜, 생활 방식, 이것을 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화의 특성인데요. 문화는 우리 인간이 또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말하는데요. 문화는 인간 사회에 존재를 하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 인간이 획득하는 능력이나 습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복잡한 총체로서의 그런 문화, 생활 방식, 생활 양식이다. 그래서 이런 문화에는 여러가지 특성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크게 한 6가지 정도를 논의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문화는 보편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문화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문화는 학습된 행동이고, 네 번째, 문화는 공유성을 가지고 있고, 다섯 번째, 문화는 체계성을 가지고 있고, 여섯 번째, 문화는 축적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문화는 보편적이고 다양하다. 문화는 그러니까 과거의 미개한 그러니까 그런 원시사회에서부터도 존재를 해왔는데, 또 현재의 문명사회에서도 문화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또 문화는 다양한 여러가지 문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문화 간에는 민족 중심주의, 에트노센트리즘과 또 문화적 상대주의, cultural relativism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중심주의는 그러니까 나치 독일 같은 그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 자국 문화의 가치와 규범의 우월성을 절대시하는 그런 문화관을 말하고요. 문화적 상대주의는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인데, 사회 존속이나 통합을 위해서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에 대한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는 사회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문화는 우리 인간 사회에만 존재를 하죠. 자, 따라서 인간과 문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련을 가지고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동물과 인간이 구별되는 기준이 바로 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문화는 사회 속에서 살아서 생동하는 인간의 실체이고, 또 그 사회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는 사회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 사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상이다. 따라서 문화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문화는 학습된 행동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배우는 거죠. 학습하죠.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회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아요. 뭐 하는 능력만 가지고 태어납니까? 배우는 능력, 학습한 능력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우리 한국 사람도 한국에서 태어나느냐 미국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문화에 적응하기 때문에 완전히 서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사람이 되는 거고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배울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인간이 자기 일생, 즉 생애를 통해서 학습되고 또 습득하는 오랜 시간, 이런 학습들이 점점 이루어져서 하나의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화를 습득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문화는 공유성을 갖고 있어요. 문화는 사회 구성원에 의해서 공유되어 있는 생활 양식 또는 행동 양식이라고 말하죠. 따라서 문화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문화에 잘 적응을 하고 있고 또 서로 그 구성원들끼리 그 문화를 잘 지켜나가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갈등이나 마찰이 없이 그래도 구성원들끼리는 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화는 체계적입니다. 체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의 내용은 전체가 하나로 된 통합적인 하나의 시스템, 체계다. 각 문화는 어떠한 한 요소 자체로서 독립되어 있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많은 문화적인 요소가 관련되어 있는 복합체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각각의 문화 요소들이 전체 문화 속에서 다른 문화적인 요소들과 관련되어서 이루어져 있는 총체적인 통합적인 그런 체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여섯 번째, 문화는 축적성, 축적된다는 겁니다. 자, 현대 문화는 과거의 문화와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화의 차이는 결코 단절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가 흘러가고 세대가 점점점 바뀌어갈수록 문화가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문화가 전승이 되고 발전이 되고 변화가 되고 쌓여간다는 거예요. 이어져 나가는 거죠. 따라서 과거의 문화에 기초해서 새로운 기술 또는 지식, 생활 양식, 행동 양식 등이 전승이 되고 부가 더 늘어나고 발전하고 변화되고 이런 새로운 문화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축적된 것이다. 이 외에도 문화의 속성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상징성, 문화는 상징적이다. 또 문화는 변동성, 문화는 변하는 것이다. 이런 요소들이 바로 문화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화의 내용과 구조입니다. 문화의 내용 첫 번째,
문화의 구성 요소나 또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이 소로킨이라는 학자는 문화를 물질적인 문화, 그 다음에 행동적인 문화, 이데올로기적 문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인간의 행동 양식을 지배하는 물질적인 요소와 또 비물질적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비물질적인 요소를 문화라고 말을 합니다. 비물질적인 요소에는 규범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신념이나 언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화적인 그 요소 중에서 중요한 가치 또는 규범, 지식, 상징, 언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 value. 자, 인간은 가치를 창조하고 가치를 보존함으로써 문화에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가치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개인의 옳고 또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가치예요. 그래, 가치는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그 욕구, 욕망, 이런 거를 말하고 있고요. 가치와 비슷한 규범은 행위의 규칙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얻고자 하는 욕망 뭐 이런 것들이 가치예요. 좋아하는 것이죠. 근데 규범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의 그 행위에 대한 규율입니다. 룰이에요, 룰. 지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치와 규범은 다릅니다. 자, 그럼 규범은 뭡니까? 어떤 사회에서든지 우리가 하는 행동은 적절한 행위가 있고 부적절한 행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의 어떤 욕구나 욕망이나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행위는 아마 다른 사람에게는 자칫하면 방해가 되거나 피해가 가거나 손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적절한 행위라고 말할 수 없겠죠. 따라서 자유와 평등이냐 뭐 이런 것들 또는 질서 이런 것들을 법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따라서 규범은 많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들이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규범이에요. 따라서 규범은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기대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규제하는 거죠. 이래서 규범도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지식과 상징인데요. 사람들은 지식과 상징으로 이루어진 그런 정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은 과학이나 철학 같은 것들을 말하지만 상징은 몸짓, 소리, 뭐 색깔,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따라서 지식은 실증이 가능합니다. 과학, 철학 같은 것들은 검증이 가능하죠. 근데 상징은
실증, 즉 검증할 수 없다는 것.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의 구성요소, 문화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의 구조입니다. 문화는 뭐 관습이나 법규나 규범이나 다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징이나 언어로 그냥 모아놓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여러가지 요소들로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상호적으로 관련이 많이 있고 조직화 되어 있어요. 따라서 문화 구조는 여러가지 차원에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화 구조를 한 4가지 정도만 구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 요소와 문화 복합입니다. 자, 문화 요소 또는 문화 특질은 문화의 구성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나 뭐 붓이나 먹이나 벼루나 이걸 우리는 문방사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어떤 물건이나 또는 어떤 뭐 절을 하는 거나 예절이나 뭐 악수하는 거나 이런 인사하는 법,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하나의 작은 단위, 문화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문화의 복합은 뭐냐면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들이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 문화적인 요소들이 2개 이상 결합되어 있는 상위의 문화 체계를 문화 복합이다. 복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서예 또는 서도, 이것은 뭡니까? 글을 쓰는 도구인 문방사우에다가 그 다음에 글을 쓰는 어떤 규칙이나 또는 자세, 모양, 태도,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걸 우리는 서도, 글을 쓰는 태도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합, 즉 문화 복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의 구조에는 보편 문화와 특수 문화와 선택 문화가 있어요. 이거는 린튼이라는 학자가 문화를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자, 먼저 보편 문화는 뭡니까? 보편 문화는 모든 정상적인 일반 사회 구성원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문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언어라든지 어떤 뭐 풍속이라든지 예절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특수 문화는 특수한 사회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요. 특수한 사회 집단, 예를 들어서 10대들의 문화, 연령별로 10대 문화들이 특수한 문화가 되겠고, 성별, 남성 또는 여성들이 각각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또 계급이 있는 사회에서는 계급에 따라서 또 그들의 다 독특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 문화가 있는데, 선택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행이다. 유행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따르긴 하지만 본인이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선택 문화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하위 문화가 있습니다. 하위 문화는 한 사회 집단의 특수한 그 영역, 부분 영역에서 다른 문화와 구별될 수 있을 만큼 특별하게, 특이하게 나타나는 생활 양식을 하위 문화라고 말합니다. 이 하위 문화에는 반문화 또는 반대의 문화, 반문화 또는 대양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반문화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어떤 하위 문화를 이루지 못하고 다른 문화에 의존하고 있는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의 반문화는 사회적 지배 문화를 파괴하려고 하는 안티컬처죠. 안티컬처. 대양 문화도 비슷한 의미인데요. 이거는 지배 문화를 파괴하려는 그런 기능뿐만이 아니고 또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를 대항 문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대중문화는 우리는 현대사회의 모든 대부분의 문화를 우리는 대중문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고급문화죠. 일반 대중들이 누리는 그런 문화, 이거는 대중문화가 되겠고, 어떤 그 상류사회나 또는 뭐 어떤 특수한 집단, 그들이 누리는 문화, 이게 고급 문화,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그 사회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날 같이 급속히 변화되고 발전하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매스미디어, 대중매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중문화들이, 획일적인 그런 대중문화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많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 또한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문화의 기능입니다.